반갑습니다. 주식 탐구생활 천지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2년 6월 25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일진 머티리얼스가 삼성 SDI와 8.5조 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보면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가 다 같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배경에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5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5.3으로 지난달보다 꺾이는 모습이 나왔다. 이 내용이 나오고 시장은 이것을 빌미로 급반등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급반등의 빌미치고는 너무 약한 거죠. 실질적으로 6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50으로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지난달 5월달은 58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심리지수가 꺾였죠. 자, 꺾였는데 그럼에도 인플레이션이 꺾일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채권의 금리도 같이 조정받는 모습이 나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을 모색하는 구간에서 이 재료가 시장의 추세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재료라기보다는 단지 기술적 반등의 빌미가 됐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이 차트에서 보시듯이 5%가 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왔을 때 2008년도에 침체기가 왔다라는 거, 이 후유증으로 경기 침체기가 왔잖아요. 2011년 같은 경우는 5%까지는 진입을 안 했습니다만 4.5%가 넘었을 때 유럽발 악재가 나오면서 역시 지수 조정이 나왔었죠. 이번엔 노딱 사태 때는 다른 모습이지만 2008년도처럼 5%대가 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됐고 좀 꺾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의 후유증은 결국 오게 될 거예요. 경기 침체로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지금 구간이기 때문에 흥분하면 안 되고 계속 추이를 관찰해야 됩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같은 경우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였다 그러면 이렇게 또 채권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채권 금리는 반등을 했고 오히려 위험자산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나스닥 쪽은 급반등이 나온 거예요. 무려 3.34% 급반등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실었습니다. 의미 있는 기술적 반등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추가 반등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공급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술적 반등이고 다 두들겨 맞는 자리가 또 올라갈 때마다 존재하는 거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나스닥 지수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꼬이면서 계속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다행인 것은 그나마 금요일장 급반등이 좀 나왔다는 거죠. 그래도 환율이 1,300원을 돌파했었습니다. 계속 돌파 시도가 나왔었고요. 물론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조정폭이 급속도로 내려오면서 이 1,250원까지 빠르게 내려오지 않으면 외국인들 수급이 좋아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환율의 흐름 때문에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우리 지수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저점 깨고 내려오니까 수급 부담 안 하면서 그대로 그냥 꽂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노딱 사태 2020년 10월 달에 중요하게 이렇게 3번의 반등 시도를 했던 지지 구간이 있습니다. 2300 밑에서 그 구간이 나왔었는데 그 구간 위에서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는 부분. 물론 코스닥은 그 자리조차도 깨고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급속도로 지수가 급락이 나오고 종목들이 초토화된 건 역시 수급 부담입니다. 신용융자 물량이 그동안 잘 버텨주다가 한꺼번에 쏟아진 거예요. 이렇게 4,500억, 4,000억, 3,000억 계속해서 수급 부담을 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반등 나와도 신용 물량이 언제든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지수가 3번 찍고 노딱 사태 때 지지받으면서 반등했던 자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또 랠리를 이렇게 폈었고요. 그 자리가 2300 밑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근처까지 지수는 지금 빠졌는데 이때의 신용 물량 이게 16조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급속도로 신용 물량이 털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18조 5천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반등 나올 때 저 물량들이 계속 줄여나가지 않고 다시 신용 물량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언제든지 지수 흔들림에 또다시 신용 물량은 추가적으로 쏟아져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기술적 수급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신용 물량에 빠른 매도가 계속 나오는지 조금 안정세를 보이는지를 좀 지켜보셔야 되고요. 본인이 매매하는 종목의 신용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최근에 신용 물량이 급속도로 증가한 건 아닌지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매매할 때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유 없이 그냥 주가가 쭉쭉 빠진다, 그러면 신용 물량에 의해서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일진 머티리얼스에 대해서 살펴보죠. 일진 머티리얼스가 삼성 SDI하고 일렉 포일 공급 계약을 했는데
계약 금액이 무려 8.5조 원입니다. 매출액 대비해서 1200%가 넘는 정말 대박 계약을 했어요. 시장의 수급이 좋을 때 같은 경우는 이 재료면 그냥 상한가에 꽂혔겠죠. 물론 계약 기간은 깁니다. 3년 4년이 아니라 8년 정도 돼요. 2030년까지 공급하는 거니까. 그래도 계약 금액만 놓고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금액이 찍혔기 때문에 계약 내용도 나쁘지 않아요. 삼성 SDI의 일렉 포일 전체 물량의 60% 정도를 공급 의무 물량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만큼 기술력으로 인정받은 거죠. 물론 상호 협의안에서 이 공급 물량이 5% 범위 내로 감소할 수도 있고 20% 범위 내에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소는 5% 범위 내고 증가는 20% 범위 내니까 긍정적인 계약 내용이죠. 또 예상 물량이 2025년 이후에 업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동성이 생겼을 때 예상 공급 물량이 55에서 80%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경우의 계약금이 8조 원에서 10조 정도로 예상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8.5조 원의 계약 금액은 최대치로 잡은 게 아니란 소리죠. 이 정도면 상당히 긍정적 계약 내용인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 배경에는 동사가 매각 이슈가 있습니다. 5월 24일자에 서울경제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일진 머티리얼스의 매각 추진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한 거예요. 회사 측에서. 자, 최대 주주가 매각 주관사 선정했고 지분 매각 추진을 했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다 이거예요. 전략적 검토를 다양하게 이제 검토 중이다 이건데 만약에 이것이 사모펀드에 매각이 된다 그러면 단순 엑시트 개념이 되기 때문에 주가 고점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이 주가 고점이라는 것은 최근의 고점이라는 게 아니라 전체 이 주가를 놓고 봤을 때 고점이라는 소리예요. 이것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삼성그룹이 만약에 일진 머티리얼스를 인수한다. 이런 재료가 나오면 호재로 바뀌겠죠. 그런데 사모펀드나 이런 쪽으로 매각되면 최대 주주의 엑시트만 부각되기 때문에 시장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8.5조 원 계약 공시만 보고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기술적 부분의 대응 자리에서만 대응하고 안 그러면은 관망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 자리와 전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스가 최근에 주가가 계속 안 좋았는데 5월 달에 대량 거래 터지면서 장대 응봉 맞은 날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날이 이제 매각건이 이슈화 됐던 날이에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하고 쭉 흘러내리는 모습. 금일장에서는 재료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대량 수급이 들어오고 장대 양봉을 뽑았습니다. 1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역별에서 상승이다 보니까 매물 부담 다 안고 있고 수급도 여기나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면 긍정적일 수 있는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보시면 오히려 외국인 기관은 매물을 팔았습니다. 개인만 받았고 최근에 수급 프로 보면 개인이 계속 물량을 받는 모습입니다. 물론 개인도 세력화된 개인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물량을 받는 개인은 세력화된 개인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그냥 개인 투자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물량을 받는 시점을 보면 이렇게 주가 고점에서부터 쭉 떨어질 때 계속 받았어요. 이런 모습들은 개인 세력들이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개인 세력들은 오히려 바닥권에서 움직일 때 빠르게 타서 대량 수급을 유입시키고 끌어올리는 그런 개인 세력들이 움직임들이 많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 계속해서 모아가는 그런 개인 세력들은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저점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고 지금 자리에서 절대로 깨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죠. 금일장의 시초가 69,700원 이 자리는 절대로 깨지 말아야 될 자리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다 2구 있기 때문에 21이평선도 그렇고요. 이 종목이 하락 트렌드를 벗어나는 시점이나 또는 하락 트렌드를 벗어날 때 역 헤드앤숄더로 벗어나는 아니면 쌍바닥으로 벗어나는 그런 시점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이후에만 이 종목을 다뤄야 좀 더 편안하게 다룰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땐 장중 단타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일진 머티리얼스를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자 한 줄 요약. 신용 물량에 녹아내린 시장.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재인이었습니다.